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목요일 순서 워싱턴 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김종엽입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앞으로 한 1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4일 후게 되면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25년의 해가 바로 저물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찬 새해가 우리 곁으로 올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더군다나 워싱턴 소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주요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신외교정책, 신고립정책,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와 함께 힘을 바탕으로 하는 외교정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통일교와 유착 관계로 해서 불법 선거 자금에 대한 로비 활동, 그리고 통일교 전 법무장 윤용호 씨의 폭로, 그리고 윗선과의 연관 관계 소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1부, 2부로 나눠서 통일교란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파인가 자세하게 보내드립니다. 먼저 이것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면은 처음에 백악관에 돌아온 조태의 대통령은 후티족 그리고 이란을 공습했으며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선을 연이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 내륙 지역을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으며 우크라이나 나라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내륙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무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립주의를 지향하는 우파가 트럼프 대통령은 좌파를 완전히 경멸하지요. 그래서 트럼프 머릿속에는 항상 트럼프 집권 2기의 외교 정책과 거리가 멉니다. 말하면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신고립주의를 지향하는 우파가 머릿속에 그리던 트럼프 집권 2기의 외교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들 중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분야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도널드 레이건 인스티튜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따르면은 마가 공화당원을 자처하는 유권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미국의 세계 무대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민주당, 무당층, 공화당의 기득권층을 비롯한 미국의 그 어떤 집단보다도 매파적이고 고립주의적인 색채가 아주 없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요새회라는 접근 방식을 거부할 뿐 아니라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보다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붕괴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3년 반미 포퓰리스트인 우고 차베스 대통령 사망 이후에 권력 승계를 했던 마두로가 12년 만에 현재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신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지난 1962년에 큐바 미사일 위기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카리브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마두로가 마약 운반의 책임자라고 여기고 있어요. 특히 마약 운반 혐의를 받는 선박 폭격에 이어서 베네수엘라발 유조선을 압류하는 등 마두로 정권의 돈줄인 마약과 원유 판매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앞서서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정보국의 비밀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이어서 마두로 대통령 등 그 측근들을 암살을 할 것을 은연중에 지시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공개된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말하자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또 지난 10일에는 이제 우리 미국은 지상에서 시작할 것이다. 미국의 핵심 시설의 공습, 지상군까지 투입을 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척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두로 대통령의 운명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마두로의 정치적인 생명은 곧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우리 고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와싱턴 소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통일교와의 정치권과의 불법 선거 자금으로 여야를 비롯해서 더 나아가서는 위성까지 관련 짓고 있는 새 특검을 설치하자는 야당,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여당, 이런 대치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통일교 해산에 대한 그 발언, 온통 대한민국은 통일교에 대한 논란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일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 중에 이틀 전에는 인천공항 사장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든 외국 사람들 간에 출국할 때, 입국할 때 혹시 돈을 부정으로 가져나간다거나 가져 들어올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책 갈피 속에
빳빳한 달러를, 돈을 넣을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런 경우 참 그 조사하기 힘든데 어떻게 조사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성씨 이를 가지는 이 학제씨인가? 이 인천공항 사장이 쭈뭇쭈뭇 즉답을 못했어요. 그러자마자 즉각적으로 반격을 합니다. 그런 것도 모르느냐. 인천공항 사장쯤 되면은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 연연하느냐. 그것도 생중계되는 그 TV 앞에서 망신주는 어떻게 보면은 인격적으로 말살하는 그러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그 논란이 되고 있으며 대통령으로서 자기 위치가 그러한 발언은 대통령보다는 실무자들이 질문하는 게 맞죠.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가볍고 좀스럽고 이런 말까지 많이 해요. 예? 말하자면 대통령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당하고만 있었던 이 인천공항 사장이 아마 인천공항 사장은 얼마 전에 국회의원 3선까지 지냈던 사람이에요. 예? 그 참고 참다가 결국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반말하고 나섰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인천공항의 사장이다. 책갈피 속에 출입국할 때 돈을 책갈피 속에 넣는 문제는 세관원 직원이 할 일이지 내가 사장이 어떻게 일일이 공항에 나가서 프론트에 나가서 일일이 내가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세세한 부분까지 이것저것 모든 거에서 알아보려고 하고 또 아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들여다보면은 사실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제 갈피 속에 돈을 집어넣는 그거 조사하는 사람들은 세관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상식은 알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장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인천공항 사장이 그 이튿날 바로 어제입니다.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그건 세관원이 하는 거다. 알지 못하면 그렇게 말을 함부로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라. 일침을 가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인천공항 이씨라는 이 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도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그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됐잖아요. 물론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좀 많은 측근들의 그 충고도 듣고 속마음이 쓰리더라도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으로라도 좀 그릇이 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까요? 예? 근데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의 통일교에 대한 해산 발언이라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대단히 그릇이 적다. 대통령으로서 이 넓은 그런 도량과 아량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좀 폭을 넓게 이런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말하자면은 서울시장 예비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자가 있어요. 현재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이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꺾을 후보군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중에서 오직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현 국무총리를 후보자로 내세웠습니다마는 게임이 안 돼요. 고유 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호 현재 성동구청장이에요. 현 성동구청장인 정원호 씨를 후보자로 내심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에 글을 올린 것이 현재 성동구청장에 대한 정원호 씨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어요. 칭찬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어떤 암시를 주는, 그 암시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딸 이외에 팬덤이 있어요. 팬덤이 뭔지 아시죠?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예계에서도 뭐 나훈아 가수 나훈아 씨를 지지하는 좋아하는 팬도 있고, 예? 이미자 씨를 지지하는 팬도 있고, 임영웅을 지지하는 팬도 있고, 뭐 그런 팬과 똑같은 거예요. 정치이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팬덤을 위해서 어떠한 사인을 보낸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나경원 씨를 비롯해서 많은 야당 의원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대통령의 이 선거 개입이다 말이지.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당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인해서 탄핵까지 당한 적이 있잖아요. 예?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이 돼서 대통령으로 돌아왔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정치적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말씀이 많아요. 필요 이상의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판단해서 측근들의 충고도 듣고, 지금 이 잘못하면은 성동구청장에 대한 이 극찬하는 글은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는 논란과 함께 왜 이 시점에서 여당의 다른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1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여당 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에 나오고 싶어하는 후보자들이 10명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에 대해서 심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런 발언을 하니까 불만을 갖고 있어요. 여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발언 때문에 심히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성동구 구청장인 정원호 씨는 이런 사람을 그렇게 칭찬하고 극찬 중에 극찬하면서 큰 논란으로 지금 확장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이 정원호 씨는 지금부터 30년 전인
말하자면은 지난 1997년도인가요? 폭력 종가가 있어요. 비록 30년 전입니다마는 폭력 종가로 300만 원의 불구속 기소된 자예요. 종가자입니다. 더군다나 통일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통일교 행사에 축사로 참가를 했어요. 그냥 매님으로 참석했겠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는 의혹입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통일교와 연관성이 있는 통일교 권력,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서 지금 이런 로비 활동으로 불법 선거 자금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야당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권성동 씨가 1억을 통일교로부터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됐어요. 그런데 통일교의 전 본부장인 윤영호 씨가 모든 것을 밝혔어요. 야당뿐이 아니라 여당 내에 전재수 현 국회의원이에요. 해수부 장관 사퇴했지요.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씨에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오히려 야당보다는 여당에 더 많은 의원들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통일교에서 연락을 받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스케줄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혹에 의혹을 낳고서 야당에서는 특검을 설치하자. 그러나 여당에서 받아줄 것 같지 않습니다. 여당의 다수의 힘으로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야당 국민의힘 107명밖에 안 돼요. 물론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어제 오랜만에 국민의힘과 힘을 합쳐서 특검을 설치하자고 발의할 겁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이 없이는 특검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어찌 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동구청장을 칭찬과 극찬함으로 해서 정원호 씨는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정원호 씨는 폭력 행사를 휘두른 자예요. 네? 30년 전에 벌어졌던 폭력적인 행사입니다마는 그것도 교통경찰관, 교통은 아니겠죠. 경찰관까지 말리는 경찰관까지 2주치의 상해를 입힐 정도로 폭력을 휘둘렀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조폭 출신입니까? 예? 경찰관을 두들겨 패고 상대당인 비서관 두들겨 패서 2주,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미시다 정원호 씨는
자신의 폭력 사태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여당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30년 지난 일을 가지고 뭘 그걸 따지고 두느냐 말이야. 그것은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괜히 흔들려고 하는 거다. 정치적으로 흔들다 하더라도 그렇지. 30년 전이라고 해도 그렇지. 사람을 두들겨 팼잖아요. 그것도 3주, 2주 이상 상처를 입힌 그런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칭찬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해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면은, 예? 측근들의 정보, 측근들의 조언과 충고를 전혀 듣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예? 일단 어떤 자를, 서울시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예? 아마도 대통령 다음에 서울시장 자리 같아요. 왜? 국무총리 했던 사람도 서울시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노란 자유라고요. 그런 노란 자유의 서울시장 후보자쯤 되면은 논란이 되기 이전에 후보자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 임무 아니에요? 예? 전혀 측근들의 조언도 듣지 아니려 하는지 듣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이 미스터 정 성동구 구청장에 그만해서 후보자로 밀어주려고 하는 이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폭력자예요. 폭력범이라고. 예? 이처럼 큰 논란으로 번지게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현 심중이, 마음이 어떠한지, 또한 여당 내의 예비 후보자들까지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995년 11월쯤에 이 정원오, 발음하기도 참 쉽지 않네요. 정원오 씨는 수리에 만취가 돼서 그 당시에 양천구청장의 비서관으로 일을 할 때입니다. 예? 1995년 당시 아마 20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20대 후반 때에 술을 잔뜩 먹고 그 당시 양천구 청장의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5.18 문제로 상대방 당원인 비서관하고 옥신각신하다가 아마 열불이 터졌는지 의견 충돌로 폭행을 했어요. 이것을 말리는 경찰관 2명을 또 조패했어요. 조패했다는 표현 정정합니다. 하여간 폭력을 휘둘렀어요. 상해를 입혔어요.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자를 서울시 시장 후보로 밀기 위해서 극찬에 극찬을 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 사범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12가지의 사법 리스크에 있는 분 아닙니까? 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보 같은 그런 겸용을 선포로 인해서 갑자기 대통령 되신 분이에요. 참 운이 좋다 좋다. 이처럼 이 지구상에서 이재명 대통령 같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싹 잘 피해 나갔어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가 사범이 있어요. 그거 사실 아닙니까? 팩트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 국무총리 김민석 어떤 자입니까? 정가 이범이에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강 비서실장 정가 이범입니다. 예?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정가자들의 소굴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너무 과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 둘러싼 옆에 측근들 거기다가 정가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국민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상대당 말하자면은 국민의힘의 잘못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이 크죠. 예? 국민의힘이 대단히 밉죠. 왜냐하면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상권 분립, 훼손, 조희대 대법원장을 완전히 개망신 주고 끌어내려 하고 또 뭡니까? 검사 대장동 사건, 비리 사건에 있어서 항소 포기 사건 등 수많은 그러한 잘못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도 거의 배로 많아요. 지지율이 배가 된다는 이 사실. 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물론 국민의힘에는 대단히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인들, 인텔리전스맨들이 많아요. 예? 험에도 불구하고 꽤 지식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해요. 첫째, 모이지 못하고 뭉치지 못하고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만 하고 그러니 국민들이 등을 돌리죠. 예? 현재까지도 당대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한동훈 개와 지금 부단히 싸움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어제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열받아서 별의별 말을 좀 다 쏟아내고 있어요. 이처럼 국민의힘은 구제불능 같아요. 구제불능. 더불어민주당의 엄청난 비위사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의 힘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국민의힘이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미워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행태에 보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금 파괴시키는 그런 행태예요. 예? 사법을 완전히 파괴시키잖아. 예? 이러한 것을 좀 고려하고 생각을 해서 국민의 힘이 밉더라도 우선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 독단주의, 독재주의 가려는 이 행태를
막으려면은 국민의 힘에 미워도 힘을 실어 줘야 돼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특히 40대, 50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의 힘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린 것 같아요. 올리 20대, 30대만이 국민의힘을 조금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보수 쪽에 70대 이상들이 지지하는 것 이외에는 중도 쪽에서는 완전히 또 등을 돌린 것 같아요. 이러니 나라가 개판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의 힘이 무능력해요. 능력자도 없어요. 허나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반듯하게 잘 한대문이야. 민주당을 밀어줘야죠.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은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런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당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막무가내식.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를 보십시오. 얼마나 진짜 무대뽀모 무대빵입니까? 이런 자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국민의 힘이 워낙 밉상이고 워낙 능력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두 당이 있음으로 해서 서로 견제하는 속에서 함부로 자지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하는 행태가 이거는 대국민을 아주 개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아무 힘이 없어요. 부디 국민의힘이 미워도 견제의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국민의힘 밀어주십시오.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to say. I got 2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네. 마무리 잘 하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말대 해인 새해에도 저희 워싱턴 서유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엽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Got 2 good reasons that you and me, yeah. You might think I'm desperate, or maybe I just might be. How can I convince you to see that? Come on, baby, won't you take a chance with me? 2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2 good reasons why we